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발칙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반드시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돈이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은 늘 돈에 관한 지식을 함구해왔거든요. 오늘은 그들이 꽁꽁 숨겨온 초대형 비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복사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100년 전 이탈리아의 찰스 폰지라는 인물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부자들에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 2배로 불려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실제로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자 너도 나도 돈을 싸들고 몰려왔죠. 하지만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뒷사람의 돈을 앞사람의 이자로 주는 이자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였습니다. 결국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했고 그는 파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범죄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은행이 이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 어플에서 확인하는 잔액, 그 숫자가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지폐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중 90% 이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업인 은행이 그저 있다고 주장하는 가상의 숫자일 뿐이죠. 만약 오늘 당장 전 국민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한 돈을 몽땅 내놓으라고 하면 은행은 단 1시간도 못 버티고 망할 겁니다. 이를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신용창조라는 마법 덕분입니다. 정부는 은행과 약속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돈, 지급준 비율만 남겨놓으면 없는 돈을 남에게 빌려줘도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기준이 약 7%입니다. 즉, 여러분이 100만 원을 저금하면 은행은 딱 7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93만 원을 생판 모르는 남에게 대출해줍니다. 신기한 건 이때 여러분의 통장에는 여전히 100만 원이 찍혀 있고 대출받은 사람의 통장에도 93만 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분명 세상에 존재하는 동전은 하나뿐인데 통장을 다 합쳐보면 숫자는 10배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부를 팽창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이자 돈 복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예적금만 하며 2% 이자에 만족할 때 은행은 우리 돈을 종잣돈 사마기업에 투자하고 대출을 실행하며 엄청난 부를 쌓아 올립니다. 이제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시스템을 아는 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모르는 자들은 그들이 만든 가상의 숫자를 쫓아 평생을 노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게임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있지도 않은 돈을 복사한다니 이거 대국민 사기 아니야? 아마 일부 내용을 듣고 이런 걱정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행이 늘린 그 디지털 숫자 역시 우리가 믿고 사용하는 진짜 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5만 원권을 들고 20년 전인 2002년으로 타임어플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계산대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거나 위조지폐범으로 체포될 겁니다. 왜일까요? 당시에는 5만 원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정부의 보증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돈이라고 믿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은행이 만들어낸 숫자 역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실제로 유연하게 쓰이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 집 앞에 카페나 새로운 식당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게와 손님을 믿고 있지도 않던 돈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이처럼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먹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돈 복사 파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경제학자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을 들고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스마트폰이 등장하자마자 MP3, 전자사전, PMP를 만들던 수많은 기업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빚더미에 앉았고 누군가에겐 지옥 같은 경기 후퇴였죠.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스마트폰은 자신이 파괴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과 다양한 직종을 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는 고통스러운 경기 하락을 맞이해야 합니다. 일부 후퇴 뒤에 이보전진이 숨어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준비 없이 비폭탄을 직방으로 맞고 쓰러지지만 누군가는 미리 예측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은행이 예적금 이자로 주는 꼴랑 2%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좋은 기업에 투자해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을 높이는 것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나의 기술과 배경을 활용해 신용도를 높이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자본주의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앞서가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가상의 돈게임에서 빵분하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가상의 돈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민낯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허공에서 돈을 복사하고 누군가는 그 복사된 숫자를 쫓아 평생을 바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위에 서 있습니다. 팬데믹의 공포가 지나간 뒤에도 수많은 변수가 우리 경제를 흔들려 하고 있고 우리는 머지않아 이것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기어코 바람을 헤집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차이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관한 지식은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예적금으로 은행은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 환율과 금리는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그리고 다음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경제 기사를 볼 때마다 두통을 느끼는 경제 까막눈으로 남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우리는 파괴되는 쪽이 아니라 창조되는 쪽에 서야 합니다. 주식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거는 도박이 아니라 은행처럼 좋은 기업의 성장에 내 자산을 연결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 자신의 신용도를 높여 자본 동력을 확보하고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미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면 세상을 읽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경제를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들이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든든한 다과 돛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공부하며 돕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